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MC 겸 PD 겸 작가 애슐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이 단 하루 차이지만 이제는 그 하루가 작년과 올해로 나뉜다는 그 사실이 조금은 야속하기도 하면서 작년과 새해 사이에 조금의 좀 갭을 두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가 숨 좀 고르고 새로운 시작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저 조금 놀고 아니 쉬고 싶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새해 첫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그대가 입을 옷을 내가 먼저 입고 내 온기가 묻은 옷을 건네주는 것. 당신이 아침상에 앉기 전 국의 온도를 확인해 보는 것. 퇴근한 당신이 숨을 돌리는 동안 욕실에 물을 받아 적당한 온도로 맞춰두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온기. 네, 날이 추워지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늘 입을 옷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인 것 같아요. 저는 전날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편인데 옷을 옷장에서 이제 꺼내서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옷이 온도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좀 입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누군가 제 옷을 미리 이렇게 입고 데펴놓고 그 체온으로 약간 달궈진 옷을 나한테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우스운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온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드는 아침인데요. 여러분들의 아침엔 어떤 온기가 당신을 데워주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부디 이 겨울 따스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29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인데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29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MC 맹고님 오늘 대화를 나눈 이 분과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시나요? 아, 네, 그럼요. 애슐리와 함께 녹음한 지가 3회차잖아요,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두 명의 게스트를 제가 만나봤는데 저 혼자라면은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새해 첫 녹음이니까 그러네요. 뭔가 이제 첫 녹음의 첫 게스트 뭔가 또 의미 두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하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두 분 이렇게 좀 합을 봤을 때 오늘 녹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입담이 너무 좋아요. 술술술 말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뭐 약간 방송이기도 하지만 또 방송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에 대해서 또 MC 맹고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좀 모신 이분의 이력은 정말로 화려하고 동시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많은 영감, 인스파이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할멈 아니고 영감. 너무 재밌다. 분명히 이런 개그 안 좋아하시는 이제 걸로 알고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저번 시간부터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네, 그래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 분야의 그런 산업을 넘나들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라서 정말 궁금한 게 넘쳐나는데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독교 방송 작가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CJ ENM 웹 콘텐츠 작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공연 분야로 이직을 하신 분입니다. 공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회사에서 공연 관련 업무를 맡으셨고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신 멋진 분이신데요. 가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그렇죠. 저랑은 처음 아니고 이제 MC 맹고님이랑은 네. 처음이신 거죠. 네, 오늘 처음. 청취자분들과도 처음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사실 MC 맹고님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MC 맹고님의 역할은 어쨌든 그 게스트가 어쨌든 저랑 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어쩌면 청취자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낯설 수 있는데 그런 낯섦을 먼저 경험하시는 분으로 이 낯섦에서 이 친밀함으로 가는 어떤 뭐랄까 마중물 같은 약간 존재. 그렇죠. 놀라워. 네. 그런 역할로 이제 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두 분이 이제 서로 이 방송이 끝났을 때는 서로가 조금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잠깐 어머. 해봅니다. 앞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네. 네. 이제 우리가 그 약간 직업별로 한번 시대를 따라가 볼까요? 그녀의 과거, 네. 현재, 뭐 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네, 방송 맞습니다. 작가로 시작하게 되는 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좀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응.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 발을 담그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원래 저는 꿈이 되게 PD였거든요. 라디오 PD를 하고 싶었는데 오. 라디오 PD를 원래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막 대학교까지 갔죠.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그것도 거기 가면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라디오 관련 책을 봤는데 거기서 기획 구성을 작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좀 작가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기독교 방송국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난 기독교지만 난 오히려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바로 그냥 직진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거기까지 정신 차려보니 정신 차려보니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시즌이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일단 작가라는 그 포지션 자체를 설정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PD로 가기 위한 어떤 사다리 같은 느낌이었던 아니요. 거예요? 저는 원래 PD를 하고 싶던 이유가 뭔가 기획하고 구성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드라마 이런 거보다 드라마는 뭔가 이제 짜여진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판을 깔고 거기에 누군가를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것도 재밌겠는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PD의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맞아요. PD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작가는 조금 그거보다는 뭐 작가 무시는 아니지만 장벽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기획하고 그치. 구성이 너무 하고 구성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PD 롤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긴 하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을 갔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계기긴 했어요. 제가 이게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했어. 근데 갑자기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는데 뭐 오니 언니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누구였냐면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 언니가 의료사고로 되게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언니인데 이제 언니 도와줄 겸 언니 놀기도 하면서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한테 전화를 해준 사람이 조연출 언니였는데 그 조연출 언니도 그 오니 언니네 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너무 인연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니 언니가 이렇게 있는데 조연출 언니가 갑자기 야 이번에 우리 막내 작가 뽑아 이러면서 이력서를 봤는데 그 맨 첫 장에 제가 있던 거예요. 미쳤다. 미쳤죠. 이거야말로 말해 데스티니 뭐 그 진짜 노래 있잖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되게 얼떨결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연이다. 그래서 사실 더 그래서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가야 되나 맞아요. 보다. 제가 좀 운명론 좀 그런 의미 부여. 나도 의미 부여 되게 잘하거든. 운명론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되게 저도 의미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뭔가 뜻이 있다. 아니 근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원을 거기에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거기에만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갈 생각이 없었다면서 거기에만 지원을 했다고?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보면서 바로 치지 못하고 괜찮을까 하면서 넣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정말 감사하게 넣는데 바로 된 거죠. 너무 잘 됐다. 이게 진짜 되려면 이렇게 진짜 내가 어떤 스토리 들었냐면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대.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할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거야. 어머 미쳤다. 근데 위층인가 아래층에 가수가 살았던 거야. 미쳤다 진짜 그거. 그래서 캐스팅이 돼서 데뷔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될 놈 돼. 진짜 될 놈들.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그런 걸 믿고 살아요. 진짜.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 때 그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될 놈 돼. 내가 되려면 되겠지. 이런 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뭔가 너무 거기를 신기하잖아. 가라라는 맞아. 맞아요. 어떤 신의 계시 같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작을 해서 CGN TV에 가게 됐죠.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아 맞아요. 애슐리 언니랑 거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냐면 이게 좀 종교색이긴 하지만 어차피 CGN TV가 너무 종교 아, TV이기 맞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청년 전도 프로젝트 런이라고 이제 조금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그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산에 갔잖아. 맞아. 그게 제가 언니를 왜 만났어요? 제가 이거- 출연자였어요. 아, 아니야 그때 언니는 메인 출연자가 메인 아니었어. 출연자가 아니었나? 대학생 뭐였지? 아니에요? 언니 그냥 다 같이 뭔가 따라갔는데 제가 그가 뭐였냐면 저희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MC셨어요. MC 같이 하셔서 저 알아요. 그래서 그 MC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 전도를 가기로 한 거야. 근데 그 부산에 전도를 가는 그 컨텐츠를 이제 그 CGN 제가 TV가 알아요. 담기로 했는데 아.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사 같은 약간 맞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찍을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가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방송을 구성하면 될지를 보러 갔고 나도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미리 이렇게 그랬어 언니가 어, 언니 그래서- 역할이 그거였구나. 예스 내가 왜 그 역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때 제 기억에 애슐리 언니랑 같은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별로 없어서 둘만 있었어. 같이 잤는데 진짜 언니랑 얘기도 안 나눴어. 얘기도 그때 안 나눴지. 같이 자고 저는 언니가 먼저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나가 딱 그 시간만 사실은 그때는 그랬고 눈 뜨면 이미 그녀는 없었고 나는 나갔고 그러니까 그게 첫 만남이었지. 그게 진짜 처음 만나면서 처음에 작가님 이러면서 인사를 했던 맞아. 게 그때 근데 그때도 얘기 참, 안 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도 참 되게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성품이 좋아서 되게 좋은 친구다. 아니 뭐 얘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냥 느껴져요? 나는 필링을 느낄 수 있잖아. 언니 애니예요? N이에요. 저 ENFP인데 수치가 다 99점 미쳤다. 막 이런 거예요. 대박이다. 확실하네. 그래서 그냥 되게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만났지만 안 만난 것 같지만 그냥, 만나서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됐죠. 이 사람이 애슐리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된 거고 저도 계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하면서 그게 방송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때 그 부산 이후로도 계속 같이 만나서 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컨텐츠가 있었어. 거기에는 내가 진짜로 출연자로 나갔었어. 뭐였지? 그 토론 같은 거 하는 아 맞아 야, 토론도 언니 했어요? 맞아 그 다음이 청년 제자 프로젝트라고 제사요? 제사 여기서 죄송해요. 죽이시네. 아, 네, 죄송해요. 저희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기독교예요. 맞아요. 그러세요. 그렇구나. 맞아요. 제자 프로젝트인데 그건 이제 좀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주제에 대해서 성경 맞아. 주제나 이런 근데 거에 대해서. 언니가 있구나. 네, 그때는 제 기억에 되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지 되게 CGN TV 그 사무실에도 막 놀러 가고 맞아. 이게 친해져가지고 사실은 출연자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스텝 사이를 왔다 갔다 그때 사이를 하긴 했었어. 좀 되게 이게 그랬던. 왜냐면 저도 방송국 일을 했었으니까 맞아. 방송 일을 아예 모르진 않으니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조연출 언니랑도 저랑 친해가지고 맞아. 저희 팀이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너무 저도 감사한 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송국 특징상 막 밤을 새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이제 일주일에 3일은 밤을 샜는데도 너무 사이가 즐거웠고 저희 피디님이 10년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하셨었는데 내가 10년 방송하면서 이런 팀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좋은 팀이었구나. 저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 같이 고군분투하고 맨날 밤새고 이러면서 되게 사실 첫 걸음을 너무 좋은 곳에서 사실 저는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맞아. 사회생활 어디서 처음 시작하냐가 되게 맞아요. 중요한데. 되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가을 씨의 사회 초년생 시절 제가 사실은 제일 맞아요. 가까이에서 본 거죠. 맞아. 그때 가을 씨는 진짜 열심히 했고 되게 민폐 안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자기도 이 업무가 잘 모르고 할 텐데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모르니까 열심히 했어요. 맞아. 모르니까. 맞아. 모르니까. 맞아. 사회초년생 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항상 언니가 옆에서 나 잘하고 있어를 엄청 얘기해줬던 것 같아. 정말로 잘하고 있어서요. 저는 그때도 이렇게 수많은 퇴사를 반복하면서 좀 방황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한 회사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되게 가을 씨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도 좀 필요한 어떤 퀄리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다 좋은 팀을 만났는데 왜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일했어요? 그럼 거기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CGN TV 자체에서는 한 6년 정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게
작가가 투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이제 CJ ENM 작가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CGN TV에서. 근데 그 작가님이 CJ 일을 하셨는데 같이 할래?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오셨구나. CJ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주말 없이 두 개의 방송을 하게 된 거죠.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CJ로 몇 넘어간 년 차 거예요. 때부터 그 투잡을 병행한 거예요? 2006년 한 3년 차 때부터 두 개를 병행한 거예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 CJ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거기 첫 프로그램도 제가 이연 일꼬지같이 스텝으로 이번엔 스텝으로. 아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어떤 거였냐면 이게 뭐지? 뷰티 헤어 크리에이터 서바이벌이었어요. 미쳤다. 벌써 재밌어. 너무 힘들어. 막 일주일을 하는데 진짜 이거 뻥 아니고요. 저는 하루에 10분 정도 자고 5일을 버텼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을 정도로 거짓말. 진짜. 내가 현장에 있었고 직접 봤잖아요. 진짜로 어머. 근데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게 돼요? 되더라고요. 대박이다. 내가 어렸어서 그랬나. 어리기도 그리고 좀 했고. 뽕도 있잖아요. 처음 CJ 나 좀 CJ 와 내가 CJ에 막 이런 생각이 드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왔어도 되게 잘 됐을 것 같아. 오히려 지금 그거는 나왔으면. 모르겠어. 왜? 객관화가 아주. 그거는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뷰티 크리에이터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날라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레오제이, 뭐 근데 기우쌤. 근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뭔가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나는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급했던 건 있는 것 같고 한 조금 몇 년 뒤에 쓰면 그치. 재밌겠다. 이런 나는 거 그 생각이 그 시기가 좀 빨랐다. 약간 그 맞아. 프로그램 느낌이 흑백 요리사 디자이너 편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서바이벌이었잖아요. 서바이벌이었어요. 원어원 나오기도 전이에요. 나오기도 전이야. 네. 그러니까 저희 PD님이 좀 뭐랄까 가끔 보면 좀 빨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때 우리가 PD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저게 뭐야 했는데 막 지금 되게 잘 된 거 많거든요. 그 한이가 그거였어. 환승연애. 그때 PD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말도 안 돼. 저 무슨 이상한 막 X를 만나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막 이랬는데 그 나중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촉이 있으신 분이야. 진짜 대박이다. 빠른 촉이 있었던 분이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도 언니랑 했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 정도 어디 그 건대였나요? 그 어디야? 지금 없어졌는데요. 창동에 있는 창동 플랫폼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일주일 진짜 잘 먹죠. 일주일 그 근처에 그 모텔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를 맞아요. 진짜 일주일 동안 거기 묵으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윤영이가 저 불러 되게 좋았던 게 그때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기억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진짜 영세했고 뭔가 돈을 벌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약간 알바식으로 제안을 해줬고 그게 저는 어차피 방송 생활 저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가을 씨가 불러줬으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민폐되지 않게 이런 생각으로 갔고 저도 사실 그때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촬영이 끝나고 이제 CJ로 와요. 다 짐을 싸고 왔는데 이제 짐을 내고 집에 갈 택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진짜 다들 그 CJ 계단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며칠 밤을 새고 그 짐 뒤에 그 되게 박스들을 다 옮겨놓고 제가 집이 또 상암동이니까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새벽 2, 3시에 그 짐을 다 나르고 CJ 그 사무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거의 뭐 4, 5시 이때 헤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나.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CJ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병행하는 생활을 3년? 6, 7, 8, 9, 한 4년 했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해요? 대박이다. 그때는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말이 없는 게 저는 처음에 작가 시작할 때 나는 주말이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너무 각오하고 들어갔어서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니까 가능했던 일들인데 그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여기도 너무 동아리처럼 그 위에 분들 빼고 저희 스태프들이 1살 차이였어요. 다. 나 1살 차이. 너무 재밌었고 막 새벽 5시까지 막 마라톤 회의를 해. 막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재밌고 그리고 어. 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뽕.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한다. 이런 어떤 환상. 그치. 환상. 맞아. 그리고 막 어쨌든 구성이랑 기획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맞아. 재밌었죠. 그게 충분히 거기서 해소가 됐고 이제 맞아. 기독교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아. 어쩐 좀 더 대중한테 가까운 그게 거. 좀 밸런스가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여기서 못하는 거 저기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맞아. 여기는 조금 또 내 마인드를 좀 채우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채우고 어머 0과 6을 동시에. 여기서는 막 오질나게 고생하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가 또 기억이 나요. 뭐였죠? 그러니까 그 PD님이랑 같이 했던 작품들이 되게 내가 볼 때 지금 되게 핫한 것들이 많은데 맞아. 그 무슨 웹 드라마 같은 것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대박. 웹드라마? 그래서 아예 드라마를 촬영을 하셨던 몸이 내 방. 몸이 내 방. 저한테 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전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윤두준을 되게 좋아했어요. 윤두준 제 천년의 이상형. 최근에 하이라이트 콘서트 갔는데 어머. 이제 막 갔는데 윤두준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가수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윤두준이 이제 내 쪽으로 오는 거야. 미쳤다. 진짜 눈 크게 뜨고 봤지. 어떨까 했는데 그때 확신했어. 아, 이 사람은 내 천년의 이상형. 내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생겨도 아니 이건 안 돼. 이 자리는 절대 용납 못해. 양보 못해. 대박이다. 정말 잘생겼어. 잘생겼겠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그치, 했는지. 내가 웹드라마 물어봤는데 분명히 거기 나와요? 아니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드라마를 할 때 그 후보들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도 누굴 캐스팅할까. 근데 그중 한 명이 이기광 씨였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같은 그룹의 멤버. 근데 저는 비슷 다 좋아하니까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광 씨를 캐스팅하자라고 한 것부터 저는 일단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전화해서 저희 뭐 너무 좋아. 벌써 떨려. 그 이기광 씨 방송 일 하면서 솔직히 너무 힘든데 이렇게 좀 참고 넘어가는 모먼트들이 그런 모먼트잖아요. 영광의 순간들이 있죠. 영광의 순간. 네, 전화했어. 그래서 이게 미팅을 오시겠대요. 근데 이제 저는 팬이니까 그 매니저님도 사실 되게 알잖아요, 팬들을. 근데 실장님이 오실 때부터 나는 이기광 씨 못 봐도 성덕이다 이미 막 그런 마음으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진짜 캐스팅이 된 거야. 내가 그거를 우리 작가님한테 전화로 내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진짜 그 순간 너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어.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때는 와 이랬어요. 실감도 안 나고. 근데 방송 일 하면은 연예인들 약간 지겹게 볼 거 아니에요? 많이 보죠. 근데도 이기광 씨가 그냥 그건 차원이 다른 그냥 그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 TV 그쪽에만 계시다가 이제 뭐 나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쵸. 방송국에 와서 이제 되게 사실 장르가 좀 이렇게 다양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진짜 다양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은 광고만 가지고 하는 방송이 아닌데 웹 콘텐츠 특성이 제작비를 얻으려면 광고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광고가 되게 딱 도드라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다양했어요. 뷰티부터 시작해서 저작권, 뭐 다이어트, 뭐 게임까지 진짜 다양한 걸 저작권을 하면서 광고로 그게 몸이 내 방이었죠.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저작권을 풀어내는 방법이 웹 드라마 형식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저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저걸 살려내야 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했던 회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방송 플랫폼 상에서는 드라마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만 하고 예능 하시는 분들은 예능만 맞아. 하고 사실 물론 카메라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이 쉽겠지만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작가로서 엄청난 어떤 그 렌지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할 수 있는 그 렌지가 넓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근데 내가 너무 좋게 푼 건가요? 되게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죠. 저 희망편 절망편 그럼. 절망편 확인했다. 난 드라마 아니구나. 확인을 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구성 작가 하면 장르가 드라마 비드라마예요. 아예 그렇게 나뉘어요. 아예 거기서부터 결이 딱 갈리는구나.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이고 저는 항상 드라마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말하는 거. 왜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못하겠는 거는 드라마는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은 있는 걸 나는 내가 판을 깔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넣어서 캐스팅해서.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넣어서 그냥 그들이 놀게 하는 게 제가 훨씬 편해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훨씬 재밌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획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이런 걸 훨씬 좀 이미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다큐 이런 거는 내가 이미 있는 자료들을 구성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로 전 하는 걸 좋아하고. 정말 그건 결이 다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그 지점이 좀 힘든 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드라마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거 있잖아. 너무 그런 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미 깔려 있는 가족이야. 이미 진짜 있는 가족이야. 이미 있는 걸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키워 모먼트들을 더 맞아, 끌어낸다지. 맞아. 이런 여기서 게 좋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를 살리고 실제 있는 사람들 라이브가 좋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지금 MC 망호님은 드라마를 하고 계시다고 거의 그렇죠. 저는 연기를 하면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기를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본인은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연극에서도 뭐 극을 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훨씬 편하신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근데 저도 작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희곡 쓰기였거든요. 희곡 대본 쓰기. 근데 그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못 써먹겠다. 이렇게 너무 어려워. 진짜 힘들다.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써볼까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얘를 어떻게 내가 이 캐릭터를 만들면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너무 힘들고 걔가 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우라는 일도 네. 어떤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글로만 남아있는 친구들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없는 걸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연기에 관한 이야기로 풀리는데 근데 연기하는 사람들도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꺼내서 보여주는 사람이랑 아예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그 A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저는 제 안에서 꺼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그럼 그치. 동일한 거네요? 그런 거지. 배우들 인터뷰 보면 내가 해석한 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그걸로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배우들은 후자인 거죠. 아닌가? 다 그냥 내가 해석한 그게 있는데 그걸 연기할 때 감정 표현을 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나는 이런 상황 때 이런 식의 말투를 써. 이런 식으로 화를 내.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울어. 그러면 저는 연기 들어가면 울어요. 근데 내가 해석했을 때 이 캐릭터는 울면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선택을 감독님이랑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은 앞에서 가을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공감했어요. 어떤 근데 저도 약간 공연 기획하고 프로그램 기획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일 벌리는 거 좋아해요. 딱 이 말이 맞아. 판 벌리고 일 벌리는 사람들. 일 벌리는 거 좋아해요. 두 분이 참 묘하게 비슷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까부터 뭐야? 편해. 뭐야? 뭐야? 뭐 소외감 느낀다. 아니 뭐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이게 내 거구나, 이게 내 거가 맞아,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나에 맞아. 대해서 알아가는 맞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이 얘기들을 가장 후지만 지금 상황에서 쉬어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맞아. 결국은 그 연애를 하면서 저는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나는 나로 존재했다면 다른 사람과의 이 뭔가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이런 게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연애가 아니어도 부딪혀 보면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게 잘 맞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알아가는 뭐 맞아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CJ에서 한 몇 년? 3년? CJ는 이번 제가 취업 이력서 쓰면서 봤는데 한 3년 조금 넘게 했던 오래 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다음 공연으로 간 건데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공연으로 사실. 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는 원래 공연에 아예 관심가 없었어요 그런 응. 게. 하이라이트가 영향을 줬나? 아니야. 그랬으면 나도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작가를 마지막으로 그만둔 이유는 사실 뭐였냐면 내가 좀 원래 라디오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좀 글을 쓰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글 말고 자막이든 글이든 글을 쓰는 분야로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 오프닝 때 애슐리가 했던 그런 맞아요. 종류의 글들.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디님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팀은 그런 성격의 팀이 아니었어서 그때가 제가 한 5년차 됐을 때거든요.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가님한테 얘기하고 피디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이 저희가 그 태국이라는 곳에 출장을 답사를 갔던 시기였어요. 근데 피디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피디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피디님 저 이거 하고 싶고요, 저거 하고 싶고요, 전 라디오 이래서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피디님이 아니 가을아 나는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진짜 새벽 6시까지 계속했어요. 진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나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안 했다고 그대가- 생각해? 아니 그가 보내기 싫었던 거야. 아니야. 그게 확실해? 아니었어. 근데 피디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다가 이제 발견된 게 뭐였냐면 내가 라이브를 좋아하는구나였어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저는 라디오 하고 싶은데 공개 방송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피디님이 야 라디오 작가 하고 싶은 사람 중에 공개 방송 얘기한 사람이 어딨니? 그래요? 이러는 거야. 음. 저도 근데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보통 라디오 한다고 하면 난 이런 DJ랑 할 거야. 아니면 난 이런 거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지. 공개 방송 얘기하는 사람 난 처음이야. 네가 이러는 거야. 그건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근데 살짝 충격이었지. 그런가? 근데 그런 걸 시작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되게 라디오를 좋아하던 건 현장성도 있지. 되게 현장성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막 준비해서 빵 터트리는 그쵸. 거. 근데 방송은 빵 터트리고 다시 와서 후반 그쵸, 작업. 그쵸. 맞아. 나는 그게 좀 힘들었거든. 그냥 편집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작가 후반 작업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귀찮아. 그냥 터트려 끝이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되게 막 희열을 느꼈던 경험들. 딱 원샷하고 딱 끝이 있고. 내가 딱 그 크레딧에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내가 어딜 갔을 때 사실 뭐 패션쇼 같은 걸 봐도 막 앞에서 화려한 것보다 저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콘서트에 되게 그러니까 공연에 되게 뭔가 있나 보다. 난 그리고 엔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갑자기 확 튼 거야. 나는 원래 라디오 작가를 하려고 했는데 글로 간 거야. 그 피디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그러니까. 바를 그때 가지고. 깨달은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와. 그래서 재밌다. 아카데미를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카데미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카데미요? 공연 아카데미요. 공연 아카데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몰랐는데. 작가 아카데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작가 아카데미는 있을 것 같아요. KBS 어. 아카데미 가면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공연 아카데미를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지는 몰랐고 나도 몰랐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보다까지만 저는 그럼 이제 공연 아카데미 가면 뭐 배워요? 그게 뭔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보거든요. 강사님들도 뭐 기획 파트, 연출 파트, 뭐 조명 파트, 뭐 되게 다양한 분들도 오시고 저희 아카데미는 콘서트도 있고 뮤지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배운 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장과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카데미 사실 되게 좋아하고 너무 내 동기들을 만난 거 너무 좋고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야 되는 것들이긴 했었죠. 근데 뭐 그 아카데미가 쓸데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맞아. 왜냐면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맞아, 거라고 맞아, 하거든요. 결국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냥 그 깔때기가 되어주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아카데미가 아니었나라는 그냥 생각도 좀 이거는 아카데미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이 업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아무리 얘기를 들어서 맞아. 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를 열심히 듣고 막 과제 되게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과제도 하고 과제도 있구나. 팀플 거의 있어요. 학교로 다닌 거죠. 진짜 학교야. 와. 우리끼리 다 왜냐면 거기 온 친구들은 진짜 하고 싶어서 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저희 기수에 제가 처음으로 그 취업을 한 친구였어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이게 또 의미부여인데요. 이게 오늘 29번째잖아요. 네. 제가 하하 무슨 제가- 얘기를 하시려나? 네. 29살 때였어요. 오케이 이렇게 읽는다고? 오케이 좋아요. 와. 왜냐면 그때 진짜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걸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어떻게 그래? 그치. 왜냐면 분야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어. 결코 방송 일을 짧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 상태로 가면 그냥 계속 하는 건데 이 29살 때 이걸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 30대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9 그거 맞아. 해도 너무 괜찮은 제가 나이인데 맞아. 그때 당시에는 근데 29이란 늦었다. 그 숫자가 주는 그치? 이제 앞으로 나는 3자로 맞아. 바뀌는데라는 주는 그 여자들이 겪는 그 미묘한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29 거의 하반기에 취업을 했었는데 막차 탔다고 생각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지금 MC 맹고님 삶도 알고 이제 가을님 삶도 아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되게 조용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막 많은 무리 안에서 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안 튀어 절대. 근데 굉장히 대담한 결정들을 해요. 그냥 혼자 조용히. 하는 거야 혼자. 조용히. 맞아. 혼자 일버리는 사람. 조용히 약간 사고 치는 스타일. 맞아. 근데 그 사고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저는 그 사실 MC 맹고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가을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대책 없는데 풀리네.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근데 그런 6년, 7년을 해온 일을 그만두고 바꾸는 게 한 사람 인생에서 저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큰 사건이지. 그냥 겁이 없었나? 근데 그 큰 사건을 되게 무슨 약간 아침밥 먹듯이 아니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겠지. 생각보다 간단했어? 간단했어. 가봐요. 내가 아닌가? 간단했다고 그때 하잖아요. 안 간단했을까? 왜냐면 아니야, 나는 그때 내 기억에는 그냥 되게 확신이 있으셨어요. 나는 엄청난 도전이 나한테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라는 해. 생각으로 한 거지. 그래, 그렇게 내가 결단이 있진 고심하고. 않았다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뭐 그때 나로 봤으면 얘가 엄청나게 고민했구나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억하는 저는 그냥 했어요. 그럴 수 그냥 있지. 했고 그냥 이거다. 이거는 이거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 저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란 근데 그 말이에요. 공연 업계가 음. 처음 진입하는 나이대가 다 어려요? 너무 어려요. 아 진짜? 너무는 아니지만 그때 만난 메인 감독님들 중에서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무슨 무대 감독님. 근데 이미 그분은 막 커리어가 오래 있고 한 있는 거죠. 사람이야. 그게 아마 그런 예술 쪽에 이제 학교들은 뭐 대학교가 2년제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혹시 그 사회 진출이 더 빠른. 근데 그건 작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바탕 하고 온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 두 아. 번째니까 늦은 거고. 그렇구나. 원래 나도 처음부터 이 공연을 했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들어가긴 한 거죠. 와, 그쵸. 예술 업종이 사실 진짜 다 좀 빨리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정식적인 루트가 없으니까 맞아. 어릴 때 그냥 쑥 들어가서 크는 거야. 그렇지. 다른 회사 얘기 들어봐도 그 진짜 다 그냥 거기서 굴르면서 맞아 구르면서 그냥 크는 거예요. 진짜로. 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팀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아. 이것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전 정말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한데 네. 저희 아카데미에서 한 선배가 온 거야. 우리 회식할 때. 그래서 그 선배 회사 회식에 아니 이거는 아카데미 때. 아카데미. 회사 들어가기 가기 전에 아카데미 회식을 하는데 한 선배가 온 거야. 근데 한 선배가 연출 전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이제 옆에 있는데 이 선배랑 얘기를 하면서 이 선배랑 일을 하면 되게 좋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스쳐왔어. 근데 한 몇 달 뒤에 그 선배가 아카데미에 후배 뽑는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여러 군데를 보지 않죠. 여기다. 선배가 뽑네? 이 선배랑 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전 사람에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되게 걱정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지? 어. 근데 이 그치. 선배는 조금 보장이 되어 있잖아. 응, 응, 그래서 응. 글을 썼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쑥쑥 넘어오긴 한 거죠. 지금은 뭐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그 인복이 참 많다 그래야 되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되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죠. 제가 조금 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긴 해요. 와,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출신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엔터사에 취업이 딱 돼서 그때 당신은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때도. 음. 그때 이제 그 선배가 멘토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 선배들이 우리한테. 근데 이제 그때 딱 면접을 봐놓고 이제 그 멘토링이 잡혔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연락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이랬지. 그랬더니 출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약간.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사실 거기도 처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무섭죠. 뭐가 되게 무서웠냐면 작가 한번 사회생활을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에 어떤 룰이 있겠지? 그치. 이러니까 더 조심스럽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우리 팀 감독님들한테 좀 밉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되게 조심조심하게 움직였죠. 사실은. 그럼 거기 들어가서는 공연에 어떤 걸 공연에서 맡아서 한 거예요? 조연출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D로 보면 조연출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같이 회의할 때 뭐 컨셉 알아보고 뭐 소품 찾고 뭐 그 뭐야 잡무 백스테이지에서 막 돌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챙기고 것들을 싶고 그다음 스탠바이 할 거 챙겨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공연은 많이 보지만 그 공연 그 스테이지 뒤의 모습 우리가 맞아. 보진 않으니까. 저는 항상 거기에 있던 그 거죠. 뒤에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럼 뒤에서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간략하게라도 우리는 궁금하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럼 주로 그런 콘서트 같은 공연의 백스테이지에 있었던 백스테이지 거예요? 있죠.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아티들 나가는 거 보고 또 아티들 뭐 계속 무대를 보고 있어요. 무대 보면서 뭔가 문제 생기면 그럼 예를 해결하고. 들면은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콘서트라고 치면 이때 이 영상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콘솔에서 하는 거죠. 콘솔에서 하는 이거 거고. 콘솔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뒤에서는 어떤 뒤에서는 일을? 이제 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것들 인아웃 뭐 소품 인아웃 그리고 뭐 무대 장치 같은 거. 아티 스탠바이 시키고 이거 물론 저 무대 감독님이 계셔서 같이 하시긴 그분이 거의 리드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공연이 원활한 흐름으로 갈 수 될 있도록. 수 있게 내가 어쨌든 연출팀이니까 그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런 역할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셋업하는 거 같이 지켜보고 뭐 현장에선 그런 일들을 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공연에 필요한 어떤 레퍼런스 뭐 연습 같이 들어가서 뭐 체킹하고 뭐 워크페이퍼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연출이 필요하신 것들을 또 서포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근데 거기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되게 라이브한 거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인지를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생각한 그것과 이 일이 맞았어요? 거기엔 불만이 없어. 너무 재밌었어. 사실 전 작가 할 때도 너무 제가 관여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피디님들 연출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것저것 포스터 보고 난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못했는데 엔터사에 들어오니까 또 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외에도 되게 의견 나눌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의상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거. 막 내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 근데 연출팀이니까 더 그런 얘기 많이 잘 할 수 있겠네요. 너무죠. 너무 그냥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니까 너무 재밌고 막 의상 이렇게 되는 것들도 아티랑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그 옆에서 내가 주도하진 않아도 그냥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뭔지 자체로 알아요. 또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도 약간 엔터사에 대한 약간 그 어떤 약간 판타지가 있는 사람인데 뭔가 나도 그런 회의에 함께 하고 싶었고 뭐 이랬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조금 더 인하우스여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죠. 외주보다. 그쵸. 그러니까 그 끝판을 좀 경험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은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걸로도 되게 만족스러울 만큼 근데 재밌게 너무 일했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에픽하이 콘서트 갔는데 저 20살 넘어서 콘서트를 처음 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언니. 진짜 막 도파민이 막 팡팡 터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성운데 그날 다음날 목소리가 다 맞아, 나갔어요. 편도염 걸려가지고 막. 어머. 아무튼 또 에픽하이 콘서트 재밌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거 또 유명하다니까 괜히 뿌듯하네. 가족 사진 그거 맞죠? 가족 연말에 하는 콘서트 아니에요? 아닌가? 어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막 영화 포스터 그러니까 그거 패러디하고. 좀 진심이더라고요. 맞아. 근데 에픽하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콘서트 갔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맞아. 가면 다 같이 막 떼창하고 너무 놀고 재밌을 것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가수가 유명한 노래를 간다는 게 사실 한국도 되게 쉽지 어려운 않지. 일인데 에픽하이 노래는 그냥 우리 그 세대를 관통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랩을 되게 듣기 좋게 그리고 피처링이 항상 좋았어. 응. 그러니까 그리고 감성이 있어서 저는 맞아, 타블로 맞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그 글 쓰는 그 가사 쓰는 감성에 맞아. 제가 미쳐버리는데 그, 그래서 저 콘서트에 갔는데 사실 그날 저가 약간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고 싶어서 갔는데 수술한 채로 소리는 못 지르지만 계속 서가지고 내적으로 이제 내적, 내적으로 예, 샤우팅했구나. 난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 와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 거기 어. 가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어렸을 나이대가 좀 그런 것도 있는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좀 저는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맞아. 문화의 문화의 황금기. 그때부터 맞아요. 막 듣고 이래서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3회차 중에 1회차만 다녀왔는데도 이렇게 아. 너무 행복했는데. 추가 티켓팅? 아. 아니, 근데 아니구나. 만약 그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은 그 3회차 내내 같이 근데 있고 준비하는 것부터 같이 하고 이러잖아. 이런 재미야 또 다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미는 누릴 수 없는 재미예요. 음. 스텝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재미. 저희가 방송국 인턴 2번 하고 깨달은 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분하지 말자. 진짜.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방송국 인턴을 2번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 그 현장감이라는 게 관객으로 관객으로서, 느끼는 현장감이랑 달라. 여기는 긴장감만 있겠지 사실. 긴장감과 그냥 이거는 긴장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도파민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긴장 늦출 수 없는 걸 최소 2시간을 3시간을 계속 달리는 거죠. 그 공연이 딱 끝났을 때 그 희열이 있지 않나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공연이 끝났어. 그냥 아니요. 그때도 그냥 힘들어서 빨리 현장 정리해야 되겠다. 빨리 현장 정리하고 빨리 가야. 근데 만약에 그 그게 CJ 계단 앞에 앉아 있던 그 느낌으로. 그 느낌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하이라이트 콘서트였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연극을 배우로서 하잖아요. 근데 연극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지 않아요? 그냥 끝났다. 막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좋았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서야. 미화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난 이거 약간 사이드 토크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유님 팬이잖아요. 아이유 콘서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앵앵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머.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게 약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정말 그 죄송하지만 아이유님이 한 곡이라도 더 불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걸 준비한 스태프분들에게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지금 처음 들었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가죠.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뭐 아이유 씨가 싫은 것도 아니고요. 아이유가 아니더라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추가될 때마다 대관 시간 막 나가야 되는데 철수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게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업무로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그쵸. 이거는 이 공연이 끝나야 돼. 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럴 수 너무- 있겠다. 저도 공연하고 연극 끝나고 나면은 그 무대를 부셔야 되거든요. 스트라이크를 하는구나.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데 대관 시간이 왜냐면 그 있으니까. 돈이니까. 근데 이렇게 막 아이유 이런 완전 유명한 가수들도 그 뒤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그럼요. 너무 웃겨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다 비즈니스니까 그리고 사실은. 가끔 이제 가수한테 인여로 얘기하죠. 대관이. 아, 대관이. 아.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되게 가수들도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팬들한테 이제 대관 음. 끝나서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그런 그러면 얘기 안 이해가 했던 돼요. 거. 이제 나도 팬들도- 직장인이니까 그래 가야지. 너무 귀엽다. 그렇게 그러면 엔터사에서 공연 쪽으로 이제 내가 29살 때 정말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엔터사에서 그 공연 업무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만 5년을 일했어요. 만 5년. 만 5년.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참 오래 해. 그쵸? 5년 진짜 오래 했다. 미련을 되게 저 되게 미련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이걸 이번에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지 못한 것도 이번에 알았고. 난 너무 단호해.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게 좀 저는 되게 필요한 반대로 걸 그 수도 퀄리티가 있겠다. 좀 필요한 것 같아.
저도 약간 이런 단호함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어. 바로 끊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약간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왜냐면 제가 이번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었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래. 해요. 그래 나는 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 진짜로 나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프면 누구 좋으라고 막 이런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 수명이 얘 때문에 달아 혹은 이 일 때문에 달아 그럼 너무 억울해. 제가 이번에 이걸 느꼈어요. 아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를 그래서 느낀 것 같아. 이건 내 손해다. 이런 생각이 전에는 손해라는 거 생각 아니고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싶으니까 이게 잡고 싶으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그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퇴사를 결심했던 순간들은 어쨌든 뭐 체력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뭔가 고갈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방송 작가부터 하면 이들에게는 여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두 번째 열정 쏟아부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열정 작가에 쏟아붓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밤낮 없이 살게 되고 너무 재밌어. 재밌긴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결정을 할 건데 10년을 하고 났는데 이제 이게 막 내가 생각하던 미래와 가까워지지 않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저는 모습이었을까요? 되게 프라이빗한 거지만 저는 사실 가정을 너무 꾸리고 싶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업계에서 계속 하다 보니 그래요. 잠 못 자고 이러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연애는 언제 하며. 지금 내가 있는 가족도 못 보게 생겼는데 친가족도 잘 못 보죠. 친가족도 그래. 못 보는데 내가 뭘 해. 막 그리고 막 진짜 저는 제 삶을 운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진짜 이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정말 일을 사랑하고 네, 워커홀릭들. 뭔가 내 삶이 정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릴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도 내 몸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서 옛날엔 너무 재밌는 것만 택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삶에서 그러니까 삶이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도 있지, 취미도 있지, 가족도 있고, 쉼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 이게 일만으로 채울 수 없다. 내 인생을 진짜 그 생각이 너무 갑자기 이게 점점 들고. 막 이 일에서 내가 막 어떤 솔직히 말하면 성장한다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고 이러니까 좀 번아웃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럼 번아웃이 언제부터 왔고 그 번아웃을 붙들고 언제까지 버틴 거예요? 1년은 최소 넘었어요. 그럼 4년 차 때부터 어느 정도 그것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항상 이게 되게 스멀스멀 왔어. 언제부터 보니까 내가 되게 지금 지쳐있구나. 살아야겠다. 진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 퇴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 저는 그래요? 퇴사를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봐도 내가 겪어온 걸 봐도 와 이제는 진짜 퇴사 결정하는 게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만둔다고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고민하고 했을까. 이게 막 그러니까 퇴사가 어렵다는 게 그 퇴사를 말하기까지의 내 마음이 정리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내가 오늘은 괜찮아. 그러면 조금만 더 버틸까? 이러다가 또 뭐가 쳐. 그럼 했다가 또 다음날 그냥 좀 버텨볼까? 이런 게 계속 엄청 반복이란 그 말이에요. 마음이 확고해질 때까지의 그게 단단하질 그러니까 무슨 촛농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큰 벽이 될 때까지 그게 진짜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미련도 얘기했고 그 미련의 줄이 하나하나 끊고 끝까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롭습니까? 네, 너무 공감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겪고 나니 퇴사라는 게 누구나 쉽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전에는 그냥 되게 좀 쿨한 거 같아요. 좀 단호하고 이럴 저 줄 되게 쉽게 해서 올해만 두 번째 퇴사 만든 거거든요. 언니는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그 가을 씨가 그랬잖아요. 나는 가정을 원했고 이 일을 하면서 가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삶은 풍성하다는 걸 깨닫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저는 방송국 인턴 딱 2번 하고 PD를 바로 접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면 그 편집실에서 맨날 자고 그 쉬는 날이 있어. 쉬는 날도 잠자느냐고 그 하루가 다 가요. 근데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 이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멀리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현명하다. 이렇게 현명한 게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좀 더 해볼 거라는 후회가 들긴 들어요. 아, 왜냐면 너무 인턴십이니까 뭐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너무 빨리 봐버린 거예요. 내 이 일의 끝에 있을 나의 모습? 나는 왜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 나보다 5년차, 10년차 그래. 선배 PD님들이 집에 못 가. 여전히 집에 못 가요. 그래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막 신혼이신데 집에 못 가.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의 미래인가? 왜냐면 나는 일보다 내 삶이 풍성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게 되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그게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 그냥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그때도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미래는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맞아. 하다 보면 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 쉽게 이 가능성을 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사는데 또 이제 가을 씨의 삶과 또 그 맹고 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이렇게 미련의 끈을 잘 못 놓는 사람은 그걸 다 놓기까지의 그 정신적인 고통과 너무 힘들어. 그 힘듦을 겪어야 되는 그게 있다면 애슐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이 고민의- 빨리 들면 액션을 바로 취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퇴사를 준비한다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긴 해요. 그 고통의 과정이 사실 굳이 겪어야 될 그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 후회가 오랜 없고, 시간 이렇게 해서. 후회가 없고 그냥 그걸 깨달았어 이번에. 나는 그냥 이런 사람 그냥 이걸 해야 끝난다. 난 에너지를 그냥 다 써야 그냥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 나올 것이 없을 때 맞아. 떠나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저는 저도 되게 겁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겁쟁이니까 겁쟁이 안 갔죠. 근데 저 겁쟁이라서 그 앵꼬가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나는 싫어서 그 전에 끊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될 게 보이니까 저는 지레 끊어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가볼 거리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게 지금의 제 회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과 후의 차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 씨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을 거고 이성적이 된 그렇죠. 느낌이네요. 저는 반대로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서 중간이 제일 좋죠. 맞아, 그 맞아. 중간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좀 미화시켜봐요. 그렇죠. 사실 되게 짧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힘듦이 약간 묻어나서 저는 느껴져.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가을 씨의 성향과 성격을 아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주변에서 다 그랬어. 내가 얘기하면 왜 안 나와? 언니 왜 안 나와? 그만둬. 이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안 듣죠? 전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겪을 때가 그러니까 은근 고집이 있다니까. 맞아요. 둘이 고집이 고집이 있어요. 있어. 고집이 엄청나요. 맞아. 근데 난 그런 고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약간 장인들 얼마나 고집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을 오래 하잖아요. 좋겠다. 저는 최근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먹파다. 너무 공감.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끝까지 가봐야 똥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찍어 먹어봐야 돼.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해봐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똥이었네? 헤헷.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외골수적이고. 맞아.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냥 사람으로서 조금 성장하려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건강으로 이렇게 정신 건강적으로는 난 정말 애슐리 맞아. 언니의 이게 너무 짱인 저도. 것 같아요. 참 진짜로 우리가 서로 되게 서로가 갖고 서로를 있지 이렇게. 않은 서로 자존감 지킴이다. 근데 난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오케이 다 진심인 거 없어. 너무 웃겨. 그렇게 인고의 신간을 거쳐서 이제 퇴사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퇴사가 진짜 그러니까 퇴사한다고 말했을 때 안 울었어요? 혼자 많이 울고 나서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아. 울지 않았어요. 울고 나서 한 결정이니까 너무 갑자기 슬픈데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고 정말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그 프로젝트를 잘했건 못했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을아 이거 다음에 할 기회 없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당분간 마지막. 내가 다시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프로젝트를 너 한 달 뒤면 못해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그래서 미련이 없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을 아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마지막까지 어쨌든 사실 앵꼬가 난 상태로 달리는 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이제 퇴사를 마음 그치, 먹고 그치. 하는 거면 맞아. 그때 사실 퇴사하기 한 달 전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퇴사를 그리고 해본 나는 사람으로서 퇴사하기 말하면 전이 제일 가벼웠어. 저는 그 한 달이 오.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으나 어. 퍼포먼스는 똑같이 이전과 내야 하고 어. 내가 이걸 잘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마음이 뜬단 말이야. 마음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이 회사의 민폐를 부리지 않고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달 전이 제일 어려웠는데 또 가벼웠다고 하시니까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때 조금 더 할 걸. 이런 게 왜냐면 나 후회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 아쉽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그리고 어쨌든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없. 난 이것만 하면 돼. 얘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이러니까 오히려 딱 그 기한이 정해진 그 분량을 내가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군요. 그냥 내가 아쉽지 않게 그게 최고의 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실수 뭐 하고 이러지만 대단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진짜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든 뭐 사회생활이든 이런 거 있어서 정말 많은 게 제 안에서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보면 되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격변의 시기였고 스스로 나를 살리고자 그러니까 애슐리 언니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진짜 내가 이거 고민해서 될 일 아니면 지금 고민하지 말자. 고민하면 고민해서 풀릴 거면 풀리는데 아니면 나만 손해야. 막 이런 것들. 이거 내가 고민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것들 진짜 그때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나 후회 없이 나가는 게 내 최종 목표. 그래서 퇴사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막판에 이제 왜냐면 퇴사 얘기를 하고 진짜 그 마지막 할 때까지는 2달인가 1달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퇴사 이후의 삶이 궁금한 거죠, 사실. 퇴사 이후는 좀 쉬었어요. 그니까. 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을 안 벌면서 쉬는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왜 저는 항상 짠행.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 뭐 작가는 프리랜서니까 그 사이에도 막 빌 때는 알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본 게 없고 어쩌면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쉬었죠. 근데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대중 없이 쉬었어요.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는 생기가 막 있거나 이런 시간 너무 아니었어. 번아웃이 왔었으니까. 생각해보니 한 달 조금 넘어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쉼이라는 게 털어내는 시간이 있고 다시 채워가는 쉼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쉬는 법을 배웠어요. 산책 같은 것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산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시간 동안은 정말로 산책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새소리 듣고 걷고. 제 취미가 산책이었어 한동안. 하루에 2번씩 나가 막. 강아지 같아요. 맞아. 하루에 막 2만 보씩 걷어. 아침 산책 나가고 저녁 산책 나가고. 그때 또 제가 퇴사했을 때가 이거 약간 은퇴한 그 노인분들의 약간 라이프 사이클 같은 밀 경험 노후 대비. 그 약간 전반기 은퇴. 그때 쉬는 법을 되게 많이 배웠고 그게 저한테 되게 쉬는 감사해요. 법을 배우는 건 너무 정말로 감사해요. 큰 배움이에요. 진짜 크고 막 그런 생각 있잖아. 내가 나중에 너무 바빠지더라도 이 감을 한번 익혔으니까 다음에 또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 오늘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저는 항상 밥 먹는 게 좀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력은 계속 빠지는데 먹어야 사니까
억지로 억지로. 넣고. 막 그때 막 먹고 막 살려고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살이 어떡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음. 퇴사하고 조금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밤에 내일 뭐 먹지? 어. 근데 그게 너무 스스로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 거잖아요. 내가 먹을 걸 즐거워할 수 있구나. 아. 내일은 이거 해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 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 되게 오랜만에 이제 가을 씨를 봤는데 퇴사하고 나서 한동안 못 보다가 이제 봤는데 얼굴이 솔직히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살쪘어요. 근데 저한테 살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제가 빠졌을 때를 20대 때, 30대 때 응? 예, 가을 씨를 봤을 때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그렇구나.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어가지고 나는 지금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살이 쪘는지 난 모르겠고 너무 원래 가을 씨가 이런 얼굴이었구나를 저는 사실 가을 씨를 알고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가을 씨를 봤을 때는 좀 힘들어 힘든 있고. 상황이었거든요. 저 옛날에 그 엔터사에도 맞아. 갔던 거 제가 기억하시죠? 그때도 언니를 끌어들였어요. 생각해 보면은 뭘로 끌어들였는지. 모든 커리어에 제가 있었네. 제가 그 항상 스타트에 항상 있었다. 그러네. 맞아요. 그때 간지 얼마 안 됐을 그때도 때야. 진짜 얼마 안 됐어. 제가 그 엔터도 가서 심지어 그 가수들 녹음하는 녹음실에 갔었어요. 왜요? 알바? 이거 내 알바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역할로 이제 약간 아. 가운데 약간 브로커처럼 그래서 나는 와 나 신나 나 거기 엔터사 가보고 싶었는데 해서 언니도 사진도 찍고 갔죠. 그냥 사진 찍고 갔죠. 저는 엔터사에 대한 약간 판타지가 있었으니까 아 내가 직접 가기엔 좀 무섭고 이 친구가 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갔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고 항상 아무튼 얼굴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아는 그대의 20대와 30대는 내가 그대를 보고 난 뒤에 가장 좋은 얼굴. 그러니까 나를 안 후에 가장 그쵸. 그걸 그거. 네, 네. 그래서 살찌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얼굴이 너무 좋아. 신기하다. 저는 신기해. 왜냐면 난 항상 자기는 자기 모르잖아요. 근데 감사하다 저런 말도. 근데 항상 그 가을 씨는 저랑 만나면 20대 때도 이랬어요. 처음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언니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난 진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모르는 몰라, 나 진짜 타입이어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남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고 그런가?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곱씹고 며칠 후에 연락 와. 제가 언니 생각해봤는데 언니가 한 말을 그런 것 같아요. 이랬던 적 되게 맞아, 많았던 맞아, 거 알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파악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친구구나. 맞아. 그리고 곱씹는 편이죠. 약간 성찰하고 약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난 사실 느꼈죠.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막 MBTI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머, 그런 것도 저도 깊게 파고 이런 거 좋아해요.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거 너무 맞아 좋아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셨죠? 신지는 얼마 됐어요 이제? 이거를 퇴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면 퇴사 날과 그 마지막 근무 날 다르니까요. 그렇죠. 또 그게 또 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취준생의 입장으로. 취준생 입장으로는 그러면은 3달 좀 넘은 것 같아요. 3달?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달 좀 넘었지만 진짜 내가 쉼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털어내는 게 있고 채워지는 게 있다. 내가 진짜 좀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는 그게 1달 반에서 2달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연차 쓰고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5달 정도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처음 아예 일을 안 하고 한 달 반, 2달 정도는 이제 진짜 털어내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전시도 보러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진짜 채우는 시간? 그러면 이것 또한 혹시 넥스트텝을 염두에 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요? 네. 둘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저도 계속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퇴사하고 두 번째 퇴사는 아예 커리어가 체인지되는 그쵸, 그런 경험이었다면 그럼 지금의 이 쉼은 어떤 쉼인지 제가 궁금해서.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 보니 그 생각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너가 할 수 있어? 그게 더 분명해진 거죠. 물론 번아웃이 와서 내가 사는 삶이랑 내 원하는 삶이랑 다른 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나는 한 번 시작하면 또 오래 하는 성격이니까 잘 선택해야겠다. 지금 잘 선택해야겠다. 맞아. 그러면서 사실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게 되게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딱 하나가 아니지. 그냥 어디 여기저기 찔러보는 사람 같은데.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니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긍정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다음 스텝을. 그리고 제 포인트는 조금의 나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조금 약간 더 사람답게 쉽게 살 말하면 수 있는. 워라벨이 있는. 진짜 워라벨. 이제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한 워라벨은 퇴근인. 음.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퇴근이 없었잖아요. 그쵸. 이게 집에 너무 와서도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막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 언니 나 8시에 야근했어. 이씨. 그치. 야. 이씨지 진짜. 8시는 칼퇴야. 근데 누구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의 어느 정도의 내가 내 삶을 챙길 수 있는 정신 차리고 살 수 지금 있는 아무 회사나 들어가도 그거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극악이긴 했지. 지금 진짜 퇴근이 진짜. 없었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쵸. 집에서도 항상 재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 제가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카페 갈 때 소원이 제발 콘센트 없는 자리에 앉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이거 찐이에요. 찐이다. 눈물 나. 저 그래서 요즘 되게 좋아요. 콘센트 없어도 되거든. 그냥 커피만 마시러 가도 그래. 되고. 정말 그 공간을 즐기고 커피 향 즐기고 커피를 즐기고 그냥 쉬러 가는 거. 전에는 작가 할 때는 그냥 카페가 1터 사무실이지. 그쵸. 어디든 사무실. 길바닥도 제 사무실이었어요. 갑자기 뭐가 날아. 이놈의 노트북이 발병을 왜 했냐고. 왜 노트북이 있냐고. 문제지. 와이파이 왜 만들었냐고. 컴퓨터처럼 무거워야 못 들고 다니지. 무제한 요금제 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진짜 웃겨.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안 되는 거 정말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사람이 쓸 수 끔찍해.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정해놔야 돼. 해놔야 돼. 하루 그것도 하루 딱 하루. 무제한이란 건 안 돼. 안 돼. 미친 소리야 그거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사람 죽이는 거야. 잘 나눠 써야 돼. 너무 웃겨. 왜냐면 이것도 다 재산, 이것도 다 그 어떤 한정된 에너지예요. 그럼요. 너무 오늘 웃기다.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제 요금제가 작가 시작한 후로 한 번도 무제한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이게 보전 70-80은 써요 이렇게. 진짜로. 대박이다. 그치. 근데 뭐 내 선택인데 뭐. 맞아요. 그 최근에는 그래서 어쩌겠어. 어떤 분야를 좀 둘러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리서치를 좀 제가 잘하는 더라고요. 뭘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좋구나. 그런 걸 항상 재밌고 잘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칭왕 막 이런 별명도 있고. 나랑 진짜 달라요. 제가 파고드는 거 잘 안 됐잖아요. 에. 그런 느낌인 거죠. 파고 혹시 맹고님도 그런 거 좋아해요?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 이 사람 저 그 공연할 때 뭐 소품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나올 내가 때까지 찾아볼게. 나올 때까지 네, 봐줘. 나 엄청. 그러면은 찾아요 어떻게든. 그 올리면은 이정희 검색 왕이다. 진짜 근데 성취감 쩔잖아. 응, 내가 찾아냈어. 그것도 못 찾을 것 같은 소품 찾으면 진짜 재밌어. 맞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거 가도요. 딱 봐서 한 두 번째 있는 거 바로 골라서 결제해버려요.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나도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오래 하는 걸 저는 되게 이렇게 촉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설 그 연휴에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할 사실 에너지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거기 가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가요. 근데 저도 여행은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공연에 울타리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냥 울타리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은 기다려봐. 내가 그럼 어떻게든 찾아볼게. 어떻게든 만들어낼게. 내가 진짜? 그러면은 애기들 장난감 있잖아. 이걸로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난 그냥 이거를- 쿠팡에 울타리 쳐서 안 나오면은 야 못 구해. 안돼. 저 표정들. 안돼. 나는 임무를 받았단 말이야. 진짜 맞아. 너무 공감해요. 저도 어떤 때 또 희열을 느끼냐면 쉽게 구할 수 없는 건 다른 방법을 파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얘를 만들어내잖아. 그게 너무 재밌어. 맞아요. 그 재밌어. 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요즘. 근데 뭐 이건 되게 한 예지만 좀 내가 그리고 저는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서칭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니까 리서치가 보니까 그 어떤 영역을 알아가고
좀 연구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고 아. 연관 짓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어.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 걸로도 생각하고 뭔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잖아요. 나도 거기를 갈까봐 성우 안 되면은 진짜로 뭘 안 되기 지금 성우로 못 게임 벌어먹고 캐릭터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쪽의 전문 분야는 제가 이것만 갖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흥미를 갖고 있으니 조금 더 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리서치 쪽으로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할 것 같다는 약간 확신이 내가 좀 스쳐 지나갔어. 직감. 저 촉 있는 거 아시죠? 맞아. 거의 이제 저희가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음. 코너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코너는 저희 MC 맹고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늘 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전하지 못한 마음을 뭐 편지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편지를 준비해 오셨는지. 사실 되게 뭐랄까 갑자기 그 편지체로 바뀌니까 되게 그냥 코너 속의 코너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시면 돼요. 제가 네. 저는 사실 무슨 고민을 하다가 음. 제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버텨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의 어려움을 막 토로했을 때도 토로했을 들어주고 때 그냥 들어주고 그냥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냥 힘들 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10년을 세계 그 시간 동안 10년도 10년인데 마지막에 그 내가 진짜 막 번아웃 오고 이랬을 때 내 얘기를 진짜 들어준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있기에 제가 그 시간을 버텼어요. 진짜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 등산 같은 거 가면 옆에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옆에 그 울타리 지팡이. 같이 잡는 거. 잡는 거 지팡이까지는 아직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난간. 난간. 음. 진짜 그 역할을 너무 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참 전 진짜 굉장히 이번에 럭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 터널을 나와서 혹은 그 산을 넘어서 그걸 돌아보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된 맞아요, 것에 맞아요. 대해서 저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네.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네, 뭐 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아닌데 항상 들어주고 옆에 머물러준 덕분에 그 시간들을 정말 잘 감사하게 안전하게 잘 버텨온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오지를 않겠지만 혹시나 너희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 꼭 갚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잊지 않을게. 고마워. 감동이야. 이게 사실 뭐 글도 글이지만 제가 이제 가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게 정말로 진심이 담긴 그 글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목소리에서 그 진짜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청취자도 좀 늘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진짜로 그 친구들이 듣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듣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청취자 얘기는 왜 하는 거? 아니 들으면서 저희 그죠. 청취자 좀 늘 수 있잖아요. 그 이전 것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면 이제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런 매력 있는 우리 방송이라고 웃겨.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뭐 이런 이렇게 되게 진정성이 담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오늘 1시간 정도 동안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예상과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정리는 계속 해왔지만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저도 좀 못 해본 경험이어서 그것만으로 되게 뭐랄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오늘 한 얘기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어두는 마음으로 좀 오늘 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1시간 정도만큼 친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느낀 점은 가을님이 굉장히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고 진짜 많은 것에 감사해야 하고 모든 것에서 배우고 그리고
되게 그냥 지나가는 말 작은 것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의미 부여. 아야 그런 식이에요. 그냥 좋게. 의미부여.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보는 약간 그런 능력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한 것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또 이전에서 살아왔던 그 어느 순간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다시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되게 뭐랄까 그냥 저는 되게 이런 것들 다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봐주는 것도 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를 보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사거리야. Thank you, girl. 아 근데 그냥 저는 사실 잠깐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에서 이제 제가 가을님을 아니까 가을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어쨌든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 너무- 기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을 너무 때 잘 알아. 그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한마디 드리자면 그냥 저희 방송은 그 당신의 삶의 책갈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나지 않은 맞아. 책이잖아요. 오늘 57페이지야. 근데 그렇죠. 100페이지 된 또 어떤 그쵸. 일이 그쵸. 전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네. 오늘 한 말을 나중에 내일 가서 내가 임했지 후회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때 왜 나와 지금 이 팟캐스트에 녹음할 때 왜 나와 또 10년 뒤에 내가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내가 한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저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오늘의 나를 기록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근데 너무 날 잘한다. 그리고 뭐 저희가 5년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살고 왜 안 있으니까 그때 이말 이렇게 했는데? 검증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저도 그런 부담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쓰면서도 나도 지금 내가 정리가 사실은 안 되는데 너무 사실 불안함이 커요. 뭔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취업 준비라는 그럼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는 불안함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불안하다고 정의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좀 거기까지 된 것 같고 불안하다라고 불안할 수 있지. 정의할 수 있는 단계. 그냥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로 그냥 오늘 하루의 나를 기록한 약간의 일기장 뭐 이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자기들이 얻어갈 것들 혹은 자기가 마음에 남는 것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네네. 마음이 편하게 오늘 주무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을 씨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뭐 꼭 청취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청년 혹은 나랑 같은 뭐 지금 취준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랄지 뭐 이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의 가을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지. 제가 미리 질문을 받고 적어온 거에도 사실 그 말이 써있어요. 놀랬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물론 값지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재미만을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를 돌아가도 사실 저는 그 선택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 답을 모르겠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회가 조금 덜한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와중에 남기고 싶은 거는 좀 응원인 것 같아요. 모두가 살아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선택이 그냥 후회 없는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들어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감사가 감사로 나 마무리합니다. 그만하고 싶어. 그만할래. 감사 그만. 아니 감사는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진짜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감사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 왜냐면 너무 너무 감사를 남발해서 아니요. 뭐 그런 저 느낌이요? 사실 좀 그런 거 싫어해요. 뭐랄까 너무 유교적인 좀 아. 모범생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범생이 나 그게 싫다고. 아니 모범생이 자기가 모범생이 싫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다는 건지. 어떡해. 탈피하고 싶다. 어. 하지만 모범생인 나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근데 받아들이시고. 감사한 게 뭐가 모범생이야. 그건 그래. 또 그건 또 그래. 감사하는 게 뭐가 모범생. 그렇지. 그 되게 좋은 삶의 마인드인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인드셋이 좋으신 걸로. 네. 아무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 네. 마지막 멘트 잘 들었고요. 맞아요. 네. 너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을님의 이야기가 정말 이거 듣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응원도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팟캐스트 이제 맹고님이랑 같이 시작한 이래로 그죠. 제일 뭔가 그냥 그 게스트와 우리 그 저와 그리고 MC 맹고님의 어떤 뭐 시너지가 좀 많이 났던 회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거의 영혼의 단짝을 찾았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섭외하고 놓고 보니까 되게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번 화를 통해서 누군가한테는 한 줄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누군가가 하나의 메시지라도 가져가서 삶에 조금 힘이 된다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재밌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29회 와 벌써 29회예요. 물론 텀이 굉장히 있었지만 또 29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네. 너무 좋고 또 저희는 또 다른 청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네.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볼래요? 마지막 뭘 멘트. 만들지? 새해니까.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셋이 그럴까요? 같이 다행이다. 좋다 나왔다. 시간 오래 걸릴 뻔했는데 저희 콘텐츠 들어주시는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